전 감자이고요. 오늘은 엑셀 대신 챗 GPT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엑셀 대신 챗 GPT인가? 우선 여러분들 이 함수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엑셀을 꽤 한다 라고 하지만 한 번에 봤을 때는 와 뭐지? if 함수, and 함수, vlookup 3개의 함수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대충 봐서는 알 수 없고 또 이런 복잡한 수식을 엑셀에서 구성하는 사이에 혹시 오류가 발생했어. 야, 그러면 또 이걸 찾아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다가 이거를 한번 해봐야겠는데? 라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그런데 이걸 엑셀에서 하려면 나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뒤로 미룬 다음에 if 함수, and 함수, vlookup 사용법 어떻게 되지? 그리고 시트 두 번째를 참고해야 되고 다운편 언제 써야 되고 신편 언제 써야 되고 관로 개수 이거 잘 확인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엑셀을 위한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작 내가 애초에 이걸 왜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은 흐려지고 잊혀지고 말죠. 그런데 만약에 이 수식을 이렇게 바꿀 수만 있다면 VIP 고객 중 판매량 100개 이상이면 10% 할증, 카드 결제이거나 50만원 이상이면 5% 할증해줘. 이렇게 내가 애초에 원하던 내용을 텍스트로 자연스럽게 넣게 되면 챗GPT가 알아서 답변을 딱 해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바로 이 챗GPT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작업을 하나 해볼게요. 더하기를 눌러서 파일을 하나 업로드 할 건데 이런 엑셀 파일입니다. 주문 일자 있고 카테고리 있고 제품명이고 판매 수량이고 단가가 있고 판매액이 있는 요런 엑셀 파일을 업로드 하고요. 그리고 이걸로 우리는 뭘 할 거냐? 이 파일의 내용을 한번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데 내가 방금 판매 실적 파일을 첨부했어. 목표는 아래 내용을 파악해줘 라고 해서 이 파일의 내용이 뭔지 전체 데이터의 행과 개수, 각 열의 이름과 데이터 타입 요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요 과정은 챗GPT가 내가 업로드한 파일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잘못 이해한 건 없는지 내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일 내용 확인했고요. 판매 수량 등 확인을 해 봤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업로드한 파일을 챗GPT는 잘 이해를 해 줬습니다. 자, 이제 판매 수량이 가장 많은 제품 5개와 총 판매 수량을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프롬프트를 구성했습니다. 각 제품별로 판매 수량의 총합을 계산하고 그 합계가 가장 높은 상위 5개 제품의 목록과 총 판매 수량을 표로 정리해서 알려줘 라고 요청을 해보면 제품마다 판매 수량이 가장 많은 5개의 제품을 알려줬고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은 무엇인지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은 너 요런 것도 궁금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이제 요 표의 내용을 그래프로 그려달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판매 수량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제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로막대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이때 한글은 영어로 표시해줘. 요거는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챗GPT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저희가 한글 폰트를 업로드하지 않는 이상은 한글이 깨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글 폰트 입력하고 한글로 출력하는 방법은 뒤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한글은 그냥 다 영어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제목은 탑5 인기 제품 그리고 판매량이 높은 제품이 오른쪽에 오도록 내림, 차순, 정렬 파란색 계열로 해주고 그리고 막대 끝에 판매 수량을 숫자로 표시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 중이라고 나오고요. 요거 클릭을 하면 요렇게 파이썬 코드를 짜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중에 프로그래밍 언어 배우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초적이고 그러나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한 컴퓨터 언어이고요.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있다 보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필요한 기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레고 블록처럼 개발자가 이 라이브러리 갖다 써야지 저 라이브러리 갖다 써야지 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파이썬은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라이브러리가 필요하지 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보시면 필요한 라이브러리 불러오기라고 있죠. 요렇게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걸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렸다가 요렇게 결과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런 작업 진행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거 야, 제가 요청한 내용을 챗GPT가 하나 빼먹었네요. 그럴 때는 탑5 인기 제품 역시 영어로 표시해줘 라고 수정사항을 요청하면 제 수정사항에 맞게 파이썬 코딩이 다시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을 넣고 챗GPT한테 이걸 잘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내 데이터를 잘 이해했으면 이제 내가 필요한 프롬프트 요청합니다. 가장 판매가 많이 된 제품 목록 알려줘. 목록 알려줬죠. 이걸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줄래? 그래프를 그려줬고요. 뭔가 수정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요런 거 수정해줘 라고 하면 요렇게 정확하게 수정이 됩니다. 엑셀에서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함수도 알아야 되고 심지어는 차트 그리는 방법까지 알아야 되지만 챗GPT는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하면 끝입니다. 심지어 수정사항도 요렇게 해줘 라고 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리고 챗GPT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채팅창이 맥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는 역할과 맥락과 목표 요 세 가지는 꼭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데이터 분석 전문가야 라는 부분 들어갔죠. 내가 방금 판매 실적 파일을 첨부했어. 요거 들어갔죠. 목표 아래 내용을 파악해줘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채팅창의 역할과 맥락은 요 놈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역할과 맥락을 한번 입력하면 이때부터는 역할과 맥락을 넣지 않아도 돼요. 그냥 목표만 넣으면 됩니다. 여기도 목표만 넣으면 돼요. 여기도 목표만 넣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역할과 맥락은 이미 여기서 지정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엑셀 파일 하나로 이렇게 쉽게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너의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은 뭐가 있지? 이런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우선 챗GPT는 모델이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오토가 있고요. 인스턴트가 있고요. 띵킹이 있습니다. 일단 인스턴트를 하고 챗GPT를 엑셀처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쫘르륵 나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검색한 내용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때 중요한 건 챗GPT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조합해서 나온다라는 것인데요. 동일한 질문을 챗GPT에 인스턴트가 아니라 띵킹으로 두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생각 중도 표준과 확장이 있거든요. 일단 가장 많이 쓰는 표준으로 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생각 중이라고 뜨거든요. 한번 보면 몇 초 동안 생각함이라는 게 뜨죠. 그리고 이렇게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인스턴트의 답변은 대략 뭐 요런 정도 나왔는데요. 띵킹으로 했을 때는 일단은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도 많기도 하고요. 답변의 길이도 꽤 긴 편입니다. 아직도 답변의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띵킹이라고 하는 것은 추론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어떻게 답변하면 좋은지 계획을 세우고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답변하기 때문에 논리, 추론, 복잡한 계산, 여러가지 조건들을 다뤄야 되는 이런 프롬프트에는 추론 모델이 좋고요. 반면에 단순한 질문 답변은 인스턴트가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를 가공한다 요런 정도 쓸 때는 인스턴트 나쁘지 않고요. 그러나 가공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가지 분석을 할 때 여러가지 논리적인 상황들, 복잡한 계산, 그리고 여러가지 추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띵킹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챗GPT를 잘 안 써보신 분들은 아니 언제 인스턴트를 쓰고 언제 띵킹을 써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으시죠. 그래서 챗GPT는 오토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켜놓으면 간단한 질문은 인스턴트로 답변하고 복잡한 질문은 띵킹으로 답변하는 스마트 라우터라는 기능이 있어서 사용자의 질문에 따라서 알아서 인스턴트, 알아서 띵킹 이렇게 스위치로 바꿔준다라는 기능이고요. 그런데 사용자마다 성향들이 있잖아요.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띵킹 켜놓고 모든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챗 GPT로 엑셀 파일을 다루려면 추론 모델을 쓸 경우도 많기도 하고요. 데이터를 가공하다 보니까 여러 번 질문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때 무료 버전은 사용 한도가 금방 소진되어 버리기 때문에 간단히 맛보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무료 요금제로 엑셀 파일을 챗 GPT에서 다룬다라는 건 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 GPT로 엑셀 파일을 다루겠다라고 하면은 무료는 힘들고요. 대신에 플러스 20달러거든요. 요 요금제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챗 GPT는 계산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챗 GPT 안에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필요하거나 혹은 코딩이 필요할 경우는 챗 GPT가 알아서 파이썬을 불러와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는 대부분의 엑셀 작업은 챗 GPT가 파이썬을 호출해서 코딩을 해서 답변을 해준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우리는 깊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질문하는 답변이 꽤 정확한 답변이구나. 왜냐하면 프로그래밍 언어로 계산해서 나온 답변이기 때문에 라는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엑셀 대신에 챗 GPT로 이런 작업들이 가능하다 라는 것들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몇 가지 상식들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많이 쓰는 다양한 함수들을 어떻게 챗 GPT로 그리고 프롬프트로 구현을 할지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엑셀의 핵심 함수들은 복잡한 수식 대신 평범한 대화체의 질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sum, if, vlookup 등등등은 프롬프트 한 줄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끼리 더하고 싶어 라고 하면 기존 함수에서는 셀 더하기 셀 이렇게 하지만 A열과 B열 더해 E열을 만들어줘 라고 새로운 열을 만든다거나 합계를 구하는 경우는 sum 함수를 사용해야 되지만 내가 알고 싶은 기본 판매 수량의 총 합계는 얼마야? 평균의 경우는 average 함수를 써야 되지만 평균이 얼마지? 거래 건수를 세려면 count A 함수를 써야 되지만 총 거래 건수가 몇 건이야? 라고 물어보면 끝입니다. 한번 실제로 볼게요. 영업팀 2분기 실적이라는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는 판매일자, 담당자, 기본 수량, 판매 수량, 제품 단가, 총 판매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요 두 가지 C와 D열, 기본 판매 수량과 추가 판매 수량의 값을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챗 GPT에서 이게 단순한 작업이니까 인스턴트로 두고요. 그리고 파일을 업로드 하고요.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했습니다. 프롬프트는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일단 작업이 시간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판매 수량 오른쪽에 총 판매 수량 열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추가 판매 수량 오른쪽에 이렇게 새로운 열을 만들고 총 판매 수량이라고 넣어주고요. 이번에는 총 판매 수량에 기본 판매 수량과 추가 판매 수량의 합을 넣어달라 라고 요청을 하면 여기에는 기본 판매 수량 더하기 추가 판매 수량 이렇게 입력을 해서 값을 구하고요. 수식이 들어간 셀에 우측 하단에 검정색 십자가가 나오면 드래그해서 수식을 전체에 적용하는 요 작업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챗 GPT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입력을 하면 자, 이렇게 답이 나와서 총 판매 수량 잘 만들어줬고요. 제가 세 가지 모델에서 해봤습니다. 요게 오토, 요게 인스턴트, 요게 띵킹 모델인데 뭐 답변은 다 잘해줬는데 띵킹 모델 같은 경우는 답변이 3분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단순한 작업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작업은 인스턴트에서 작업을 해주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아니 바로 이렇게 엑셀 파일이
다운로드 받으라고 나오고, 이 경우처럼 이렇게 내용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위의 내용을 화면에 표로 출력해줘 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표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런 방법이 편한지, 이런 방법이 편한지. 그리고 챗GPT는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답변의 형식은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형식이 나오면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출력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 또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약간은 말 안 듣는 야생말을 길들이듯이 출력의 형식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 판매 수량 합계가 얼마지? 물론 이렇게 드래그해서도 우측 하단에 합계를 알 수가 있지만 또 수식을 쓴다면 sum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영역을 선택하면 나오죠. 챗GPT는 그냥 이 상태에서 기본 판매 수량의 총 합계가 얼마인지 알려줘 라고 하면 답이 나오죠. 자, 그러면 기본 판매 수량의 합계를 넣은 것처럼 추가 판매 수량, 총 판매 수량, 제품 단가, 총 판매 모두 다 넣어달라고 챗GPT에 요청할게요. 이때는 기본 판매 수량, 총 판매 수량, 제품 단가, 총 판매액의 각각의 합을 맨 아래 행에 추가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 자, 이렇게 잘 들어왔고요. 제가 요쪽에서 총 판매 수량 빼서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건 저의 실수니까 총 판매 수량도 넣어줘 라고 제가 요청을 하면 되는데 원래는 총 판매 수량도 총 합을 맨 아래 행에 넣어줘 이게 전제 프롬프트인데 이 채팅창은 맥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합을 구하는 프롬프트를 앞에서 넣었는데 당연히 총 판매 수량도 생략은 됐지만 이 생략된 내용이 맨 아래 행에 총합을 넣어줘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총 판매 수량도 라고 하면 이렇게 총 판매 수량도 넣어줬습니다. 이게 진짜 편합니다. 위의 내용의 맥락들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이거 추가하고 싶은데 그러면 요렇게 짧게 넣으면 바로 반영이 되니까 마치 이 직장에서 혹은 친구와 카톡을 할 때 이야기를 하다가 야 이거 아까 그거 아까 저거 요렇게 이야기만 하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듣기 때문에 요런 점은 여러분들의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평균 기본 판매 수량의 평균 얼마인지 알려줘. 사실은 평균의 경우는 는 그리고 평균 에버러지 함수 그리고 평균을 구할 영역을 선택해 주고 넣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평균 구해줘 라고 하면 답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아니 이 정도 할 거면 엑셀이 더 편하지 않니? 물론 이런 단순한 작업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의 작업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될 경우 요럴 때는 엑셀에서 하시는 것보다 챗 GPT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동일하게 파일을 추가하고 요 원본 파일에서 이렇게 새로운 열을 추가해서 총 판매 수량 그리고 더하기 이렇게 넣어서 수식을 모두 적용시키고요. 총 합계, 총 평균이라고 해서 얘는 sum 함수로 넣어서 이렇게 넣었고요. 총 평균은 average 함수로 이렇게 넣어서 쭈루룩 요청을 했습니다. 요 작업을 챗 GPT에서는 앞에서 사용했던 프롬프트를 다 한꺼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총 판매 수량 열을 만들어서 합을 구하고 모든 항목에 각각의 총 합계와 평균을 맨 아래 행에 각각 추가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면 엑셀에서는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됐던 게 지금은 하나의 프롬프트로 자 이렇게 출력이 되었고요. 난 이런 출력보다는 표가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표로 출력해줘 라고 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모든 항목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빼먹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해서 답이 나왔습니다. 약간 이렇게 모든 항목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표현 말고 이렇게 넣고 싶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넣어주면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혹은 이걸 표형식으로 이렇게 출력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다양한 작업들을 이렇게 프롬프트 한 번에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렬, 필터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엑셀에서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서 정렬을 하게 되고요. 또 다중 정렬 같은 경우에는 추가 옵션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텍스트 필터링 같은 경우는 필터 체크박스를 통해서 필터링 하거나 날짜를 필터할 때는 또 날짜 필터 메뉴를 눌러야 되는데요. 챗GPT는 그냥 여러분들이 정렬하고 싶은 그대로 요청하면 됩니다. 총 구매액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해달라 라고 하던가 지역
가나다순 그 다음에 이름 가나다순으로 정렬해줘 라고 하는 다중 정렬을 요청하거나 혹은 결제수단이 카드인 데이터만 보여줄래? 5월 이후의 거래 내용만 보여줄래? 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엑셀 잘하는 직원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줄래? 저렇게 해줄래? 지역 먼저, 이름 먼저 가나다순으로 정렬해줄래? 카드 데이터만 보여줄래? 5월 이후 내용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고객 DB가 있습니다. 요걸 챗GPT에 업로드 하고요. 물론 클릭해서 다 넣어도 되지만 단축키가 있어요. 컨트롤 U, 맥은 커맨드 키 U 이렇게 추가를 하고 첨부된 파일에서 총 구매액이 높은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해줘. 그러니까 요 F열을 구매액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정렬해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저희는 여기 정렬 필터 눌러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선택 영역 확장 누르면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엑셀에선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챗GPT는 이렇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모델은 현재 인스턴트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입력을 해주면 자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표로 안 그려주고 이렇게 나올 경우는 표로 출력해달라 라고 하시면 되고요. 애초부터 프롬프트를 넣을 때 명확하게 표로 출력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쓰시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를 좀 더 정확하게 넣어주시는 게 수정을 적게 하는 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다중 정렬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정렬하고자 하는 영역을 선택하고 데이터에 정렬 눌러서 일단 정렬 기준을 지역인데 순서는 가나다라 오름차순 넣고요. 이렇게 하면 1차 정렬이 되죠. 자 여기에 더하기 눌러서 지역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름인데 이것도 가나다라 이렇게 해서 지역 먼저 하고 고객명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걸 챗GPT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챗GPT에 파일 업로드하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요청했습니다. 아래 조건을 참고해 데이터를 정렬해 주는데 1차는 지역, 2차는 고객명 가나다 순으로 해달라 라고 했고요. 화면에 표형식으로 출력해 달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면 이렇게 답변이 나왔고요. 지역명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잘 되어 있고요. 고객명도 가나다 순으로 잘 정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중 정렬도 굉장히 잘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필터를 걸어서 카드 값만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엑셀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챗 GPT에서는 주요 결제 수단이 카드인 고객만 필터링해서 보여달라 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카드만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원본 파일에서 제가 2025년 5월 이후인 데이터만 필터링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면 값이 나올 건데 엑셀에서는 필터에 항목 기준을 2025년 이후로 잡아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챗GPT에서는 한 줄로 이렇게 잘 요약이 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if문 써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목표 판매 수량이라고 해서 판매량이 100개 넘으면 성공, 그게 아니면 미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수식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는 if 괄호하고요. 이 2가 100개 이상이면 콤마 다운표 성공 콤마 다운표 미달 요렇게 구성을 해서 성공 되었고요. 요거를 요렇게 드래그 했습니다. 성공과 미달 요렇게 간단하게 if문으로 만들어 봤는데 요걸 챗GPT로 한다면 더하기 눌러서 사진 및 파일 추가 그리고 파일 업로드 하고요. 이렇게 넣었습니다. 판매 수량의 오른쪽에 달성 여부여를 추가하고 판매 수량이 100개 이상이면 성공, 100개 미만이면 미달 표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냥 제가 요구하는 걸 그대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입력을 하면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바로 출력을 안 해줘서 출력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출력을 해줬습니다. 이곳에 달성 여부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공 미달의 각각 개수는? 이라고 물어보면 뭐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누가 성공했고 누가 미달인가 라고 물어보면 또 이렇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동일한 파일에서 할인율을 넣을 건데요. 맨 오른쪽에 할인율이라는 열을 추가해서 할인율 열에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5% 미만이면 0% 표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답이 잘 나왔고요. 뭐 여기서 추가로 나는 몇 명한테 5% 할인을 해줘야 되지? 3명입니다. 누구? 요 사람들이에요. 요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을 조금 복잡하게 걸어 볼게요.
사진 및 파일 추가로 파일 업로드 하고요. 이번에는 HL에 고객평가라는 항목을 넣어서 맨 오른쪽에 고객평가라는 세열을 추가해주고 판매량이 100개 이상이면 그리고 고객 등급이 VIP인 경우 요 경우 우수라고 표시해줘.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빈칸으로 남겨줘. 야, 이거 엑셀로 구현하려면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고민하는 사이에 나는 고객 평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 원래 목표는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챗GPT는 그냥 내가 목적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넣어주면 자, 이렇게 2명의 우수 고객이 나왔습니다. 판매 수량이 100개 이상이고 고객 등급이 VIP인 중복 조건이 달린 조건문을 이렇게 쉽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아래 조건을 참고해 데이터를 처리해줘. 맨 오른쪽에 프로모션이라는 세열을 만들고 결제 수단이 카드이거나 판매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프로모션열의 이벤트 대상이라고 표시해줘.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화면에 50만원이거나 카드인 사람, 얘는 8만원인데 카드이고요. 얘는 계좌이체인데 50만원이 넘었고요. 얘는 50만원이 안되고 카드도 아니야.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화 조건이죠. 카드이거나 판매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이렇게 오화 조건도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진짜 많이 쓰는 V룩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객 주문 파일 업로드 했고요. 요 파일인데요. 요게 시트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 주문 정보 그리고 제품 단가. 요 2개의 시트는 제품 아이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프롬프트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프롬프트를 또 분석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단 시트가 2개이잖아요. 그리고 제품 아이디로 엮여 있잖아요. 이거를 챗GPT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은 제품 주문 정보 시트와 제품 단가 시트가 있어. 두 시트는 제품 아이디로 연결이 되어 있어. 그리고 맥락을 제공해줬으니 순차적으로 내용을 작성해 주는데 제품 주문 정보, 그러니까 요 표에 맨 오른쪽에 총 판매, 여기에 총 판매 열을 추가하고 이 열의 값은 제품 주문 정보 시트의 판매 수량과 그리고 제품 단가 시트의 단가를 곱해서 계산해줘. 만약 단가가 없으면 정보 없음으로 표시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답변이 나온 동안 잠깐 살펴보면 단순히 VLOOKUP 함수를 써도 되지만 정보 없는 항목도 있기 때문에 ifError라는 함수를 추가로 사용을 해서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챗GPT에서는 이렇게 총 판매액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품 주문 정보와 제품 단가가 있는 이 엑셀 파일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을 업로드하고요. 맥락은 동일하게 적어줍니다. 내가 첨부한 엑셀 파일을 확인해주고 2개의 시트가 있고 제품 아이디로 연결이 되어 있다. 똑같고요. 두 시트를 비교해서 오류 데이터를 찾아주는데 여기서 오류라고 하는 것은 제품 주문 정보 시트의 제품 아이디가 제품 단가 시트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품 아이디는 일치하지만 두 시트의 제품명이 서로 다른 경우, 이런 경우를 찾아달라 라고 해서 데이터에 파일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변이 나왔습니다. 오류 검증 결과와 상세 설명. 야, 이거 존재하지 않아. 한 건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데이터에 어떤 문제들도 이런 식으로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파일을 업로드 할 건데 3개의 시트가 있습니다. 주문 내역 시트, 제품 정보 시트, 배송비 정책 시트, 이렇게 3가지 시트가 있는데요. 최종 결제 금액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트, 즉 주문 내역에 최종 결제 금액은 이 제품의 판매 수량에 제품 정보 시트의 제품 아이디에 해당하는 단가에 그리고 배송비 정책. 근데 이 배송비 정책은 카테고리, 즉 제품 정보의 카테고리를 참고해서 정해집니다. 복잡하죠. 자, 그래서 내가 첨부한 엑셀 파일을 확인해줘. 주문 내역, 제품 정보, 배송비 정책 시트가 있어. 주문 내역과 제품 정보는 제품 아이디로 연결이 되어 있고 제품 정보와 배송비 정책은 카테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주문 내역 시트와 제품 정보 시트는 제품 아이디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제품 정보 시트와 배송비 정책 시트
시트는 카테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주문 내역 시트에 최종 결제 금액이라는 세열을 추가해주고 제품 정보 시트에서 단가와 카테고리를 찾아서 이 카테고리를 가지고 배송비 정책 시트에서 배송비를 찾아줘. 그래서 최종 결제 금액은 판매 수량의 단가를 곱하는데 거기에 배송비를 더해서 계산해줘. 결과는 주문 번호, 고객명, 제품명, 최종 결제 금액의 표로 출력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 강의에서 입력하는 프롬프트 중에 제일 복잡하지만 사실상 내가 하는 단계를 하나하나씩 문장으로 바꿨다, 뭐 요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입력을 했더니 자,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이거 최종 결제 금액 잘 계산됐는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확인차 최종 결제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알려줘 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저는 여기서 계산식도 한번 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산식을 추가해달라 라고 요청을 해서 이렇게 최종 결제 금액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왔다 라는 것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역시 동일하게 데이터를 업로드하고요. 요 데이터는 주문 내역, 제품 정보, 배송비 정책 요 데이터입니다. 이번에 할 건 제품의 출시를 기준으로 신제품의 초기 반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엑셀 파일을 확인하는데 주문 내역, 제품 정보 시트가 있고 두 시트는 제품 아이디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문 내역 시트와 제품 정보 시트는 제품 아이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문 시트 내역에 출시 후 판매 소요 기간이라는 세열을 추가해줘.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추가해주고 이 값은 주문 날짜, 제품 정보 시트의 제품 출시일로 계산해줘. 결과는 주문 번호, 제품명, 주문 날짜, 제품 출시일, 출시 후 판매 소요 기간으로 표로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출시 후 판매 소요 기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um average count는 총 합계 평균 몇 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정렬 필터는 이렇게 해줘. 요거만 필터링 해줘. 요거만 보여줘. if and or는요, 뭐뭐이면 뭐뭐로 표시, 뭐뭐이고 혹은 뭐뭐이거나로 하면 되고요. vlookup은 맥락의 시트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목표는 순차적으로 작업을 지시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엑셀에서 자주 쓰는 함수들을 챗GPT로 구현해 봤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데이터가 가진 다양한 숫자에서 인사이트를 찾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객 분석 데이터이고요. 구성은 고객 아이디, 고객 성별, 나이, 지역, 가입일, 최근 구매일, 총 주문 횟수, 구매액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요 고객을 특정 기준에 따라서 그룹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추가하고요. 자, 그리고 프롬프트를 구성해 볼 건데, 자, 역할을 부여할 건데요. 역할은 너는 RFM 분석 모델을 활용하는 CRM 마케팅 전문가야 라고 정의했고요. 약간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 게 RFM인데요. RFM이 뭐냐면 고객을 세 가지 기준으로 점수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RFM을 하는 이유는 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얼마나 최근에 구매했고 얼마나 자주 구매했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느냐, 여기에 앞글자를 따서 RF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을 그룹핑하고 나눌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맥락은요, 내가 첨부한 엑셀 파일을 확인해 주는데 분석 기준일은 2025년 15일이야 라고 해서 어떤 특정 기준 날짜를 기준으로 최근에 언제 왔는지, 얼마나 자주 구매했는지, 돈을 얼마나 썼는지 요걸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몇 개의 그룹을 나누고 싶은가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목표인데요, 나는 이렇게 고객 등급을 분류할 거야 라고 해서 VIP 고객, 우수 고객, 일반 고객, 이탈, 위험 고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건데 각각의 고객에 대한 기준을 넣어줍니다. VIP 고객은 총 주문 횟수가 15회 이상이고 총 구매액이 300만원 이상, 그리고 이탈 위험 고객은 마지막 구매일로부터 180일이 지났지만 과거 총 주문 횟수가 10회 이상인 고객, 그리고 우수 고객은 위에 두 조건
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총 주문 횟수가 8회 이상이거나 총 금액이 180만원 이상인 고객, 일반 고객은 위의 모든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고객. 마지막으로 두 번째 목표로 정의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고객 아이디, 고객명, 고객 등급 요렇게만 알려줘. 그래서 이게 원본 데이터인데요. 요 데이터를 그룹핑해서 고객 아이디, 고객명, 고객 등급만 해달라 라고 했고요. 요 프롬프트는 비교적 다양한 조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개의 조건을 연달아 요청하는 경우, 특히 특정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경우는 띵킹 모델을 사용해서 좀 더 다양한 조건들을 챗GPT가 잘 고려할 수 있도록 띵킹 모델로 설정했고요. 챗GPT의 띵킹 모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이 있고 확장이 있는데, 물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다양한 조건을 고려할 수 있는 건 확장인데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작업 정도는 표준 정도로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하고 답변을 기다려 볼게요. 여기 보면 생각하기 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나는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 라는 내용들이 쭈루루 나오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완성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화면처럼 2분 동안 생각했고요. 여기 클릭하면 나는 이런 작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라는 게 나오는데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면 되고요. 이렇게 고객 아이디, 고객명, 고객 등급 나누어서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VIP 고객과 이탈 위험 고객의 인구 통계학적 특징을 분석하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원래 앞에서 프롬프트를 만들 때는 역할 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역할로 이 데이터를 다루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위쪽 채팅창에서 나는 RFM 분석 모델을 사용하는 CRM 마케팅 전문가야 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역할 부여 없이 바로 맥락으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맥락도 똑같다면 생략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고객 등급을 나눈 것 다음 단계인 VIP 고객과 이탈 위험 고객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맥락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맥락은 추가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조건에 맞게 두 개의 그룹의 인구 통계학적 특징을 분석하고 요약해줘. 성별, 분포, 평균 연령, 상위 두 개의 지역, 결과는 각 그룹별로 보기 쉽게 하나의 표로 정리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답변이 나왔습니다. 답변이 나오는 시간은 1분 35초 정도 나왔고요. 고객 등급, VIP 고객과 이탈 위험 고객, 남성 60, 여성 40%, 이탈 위험 고객은 남성 3명, 여성 1명, 평균 연령, 그리고 상위 지역 3개 요렇게 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표를 이렇게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표로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통합된 표를 각각의 표로 다시 만들어 달라 라고 요청을 하시면 이렇게 표를 나누어서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일을 정리해보면 고객의 등급을 나누었고, 그리고 중요한 고객과 이탈 위험이 가장 큰 고객을 분석해서 어떤 고객들인지 성별, 연령, 지역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VIP 고객들의 특징을 파악해서 VIP 고객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마케팅할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역할은 바뀌지 않으니까 바뀌는 맥락과 목표 부분만 넣었는데요. 우리 VIP 고객의 특징을 파악해 달라.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고객이다. 그리고 VIP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 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금전적 혜택, 경험적 혜택, 정서적 혜택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줘.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금전적 혜택, 그럼 뭘 말하는 거지? 경험적 혜택, 뭘 말하는 거지? 챗GPT가 자기 맘대로 넣을 수 있거든요. 내 생각과 챗GPT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시를 명확하게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금전적 혜택은 할인 포인트 적립금, 경험은 특별 이벤트, 체험 기회, 정서는 소속감, 인정, 자부심. 요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랑 챗GPT가 생각하는 거를 맞추게 되면 답변이 좀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각 아이디어는 혜택 이름, 구체적 실행 방안, 기대 효과를 포함한 형식으로 작성해달라고 동일한 채팅창에 이어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요 경우는 특별히 데이터를 가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몇 초 동안 생각함이라고 해서 짧게 생각하고 바로 답변이 나오네요. 금전적 혜택, 경험적 혜택, 정서적 혜택, 이렇게 답변이 잘 나왔고, 내용을 읽어보면 금전적 혜택은 리워드, 쿠폰, 더블 적립, 경험적 혜택은 성공개 체험단, 초청 이벤트, 퍼스널 추천 서비스, 정서적 혜택은 VIP 명예 멤버십 배지, 감사 메시지 프로그램, VIP 전용 커뮤니티, 이렇게 제가 요청하는, 즉 나의 관점에서 혜택들을 정리해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답과 굉장히 유사한 답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역할을 바꾸었습니다. RFM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CRM 마케터에서 카피라이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새로 넣어줬고요. 맥락은 이탈 위험 고객의 그룹의 특징을 파악하고 다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돌리고 싶은 게 맥락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구 쓰는 데는 법칙이 없습니다. 원래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던가 엑셀 함수 같은 경우는 정확해야 되잖아요. 틀리면 안 되고 어떤 오차도 넣으면 안 되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쓰는 챗 GPT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내가 표현하는 문구와 문장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표현이 좀 다르더라도 내가 원하는 내용만 들어있으면 오케이, 상관이 없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목표로 가볼게요. 이탈 고객이 다시 우리 고객이 되도록 LMS 문자 메시지 초안을 작성해 주는데 감성적 접근, 이성적 접근,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냥 이렇게 감성적인 문구, 이성적 접근의 문구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챗 GPT가 생각하는 감성적 접근과 내가 생각하는 감성적 접근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걸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컨셉은 고객과의 과거 인연을 강조하고 우리가 여전히 고객을 기억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감성을 자극해줘. 포함할 혜택은 돌아온 당신을 위한 특별 선물과 같은 정서적 보상을 해줘. 이성적 접근의 경우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손해라고 느껴질 만큼 강력하고 긴급한 금전적 혜택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줘. 그래서 포함할 혜택에는 역대급 할인 쿠폰 또는 파격적 포인트 지급과 같은 즉각적인 보상이 있으면 되는데, 각 버전은 이게 LMS 메시지다 보니까 제목, 본문, 콜투 액션, 즉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서 만들어주고,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버전의 예시들을 3개씩 알려줘 라고 해서 챗 GPT가 던지는 답변이 항상 마음에 드는 건 아니니까 여러가지 예시를 일단 받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씩 고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굉장히 아껴주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예시들을 많이 만들어 달라 라고 했고요. 저는 일단 3개만 요청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6초 동안 생각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하나만 보면, 고객님, 저희는 아직 고객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한때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소중한 시간이 아직도 저희에겐 특별합니다. 그리고 뭐 블라블라 내용이 있네요. 이성적 접근, 지금 안 쓰면 아까운 역대급 할인 쿠폰 도착, 고객님께만 드리는 제2용 전용 역대급 할인 쿠폰이 발급되었습니다. 어쩌고. 저는 이성적 접근이 훨씬 좋네요. 자, 여기서 이성적 접근이 마음에 드는데 예시를 봤더니 1, 2, 3 내가 원하는 거 없는데, 이럴 경우 이성적 접근 예시 3개를 더 만들어 달라 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감성적, 이성적 해봤더니 난 이성적이 좋은데 근데 지금 나오는 문구들은 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더 만들어줘. 이거와 비슷한 거 3개만 더 해줄래? 이렇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문구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고객 정보가 있는 데이터를 등급을 나누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이 수많은 고객들 중에 일단 우리에게 돈이 되는 VIP 고객과 그리고 우리를 이탈할 가능성이 큰 이탈 위험 고객, 이 두 가지 등급을 어떤 그룹인지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VIP 고객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주면 좋을까 라고 해서 VIP 고객들의 혜택에 대한 작업을 했고요. 또 이탈 위험 고객에 대해서 카피라이팅 전문가로 문자 메시지를 작성해 주는데 감성적, 이성적 두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데이터로부터 실제
그 고객과 접점에서 만날 수 있는 마케팅 전략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일단 가공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냐면 비용 카테고리라고 해서 이게 뭐 교통비인지, 이건 광고비인지, 이건 회식비인지, 이거는 복리 후생 비용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엑셀에서는 이걸 사실상 특정 함수를 가지고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보면서 비용 카테고리들을 넣었어야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 말이죠. 제가 94명의 데이터를 넣었는데 뭐 이건 큰맘 먹고 해보면 되겠지만 데이터가 10,000개라던가 20,000개라던가 이렇게 사람이 하나씩 파악해서 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을 경우, 이럴 경우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일단 비용 카테고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GPT 5.2에 Thinking 모드에서 파일을 추가했고요. 이제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었는데요. 좀 길어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단 역할부터 정의해 볼게요. 너는 회사의 지출 내역을 분석하는 재무 분석 전문가야. 쉽죠? 맥락은 내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서 각 지출이 어떤 종류의 비용인지 파악하고 싶어. 그리고 순차적으로 진행해줘. 비용 카테고리라는 새 열을 추가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비용 카테고리라는 새 열을 추가해서 사용 내역 열에 텍스트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여기 사용 내역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6가지 카테고리 중 하나로 분류해달라 라고 해서 식비, 교통비, 복리, 후생비, 광고비, 비품 소모품비, 기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볼 때 중요한 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샵샵샵 해서 6가지 카테고리 샵샵샵 한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적은 건 위에서 말한 6가지 카테고리야. 너는 6가지 카테고리를 파악할 땐 요걸 보면 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은 프롬프트 안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넣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샵을 붙이고, 근데 또 1개, 2개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전통적으로 3개나 4개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4개의 샵을 붙이고 주석 넣고 싶은 내용 넣고 또 샵샵샵샵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프롬프트에 영향은 주지 않지만 사람도 보기 편하고 챗 GPT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카테고리 식비, 교통비, 복리, 후생비, 광고비, 비품, 소모품비, 기타 이렇게 넣는 건 좋은데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챗 GPT의 관점과 나의 관점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식비, 그러면 스타벅스는 식비라고 봐야 돼, 안 봐야 돼? 이런 건 좀 애매모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정의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식비라고 해, 이런 건 교통비야, 복리, 후생비는 이런 거다 라고 해서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야 챗 GPT가 답변하는 거와 내가 생각하는 게 비슷해집니다. 동일하거나 최소한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는 데이터 표에 비용 카테고리어를 추가된 형태로 보여달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1분 13초 동안 생각해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요런 출력 형식이 나왔네요. 제가 테이블로 펼쳐보면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비교적 잘 나눠준 것 같습니다. 제가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엑셀에서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것 혹은 엑셀에서 잘 못하는 이런 작업들을 챗 GPT로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요런 경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직장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실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나왔어. 이제 이걸 가지고 뭔가 가공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월별, 팀별 비용 요약표를 생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이상 지출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할 건데 물론 각각 해도 되죠. 첫 번째 프롬프트에서는 요약표 생성하고요. 또 프롬프트 넣고 이상 지출 탐지 및 분석 해도 되는데 챗 GPT의 장점이 뭡니까? 프롬프트만 넣으면 한 번에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이 2가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앞에 있는 역할과 맥락은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요. 목표만 하겠습니다. 목표도 시작은 아래 작업을 순서대로 진행해줘. 첫 번째 작업 월별, 팀별 비용 요약표 생성. 그래서 각 사용 부서가 월별로 얼마나 지출했는지 요약표를 만들어주고
표의 행은 사용 부서로 열은 1월부터 12월까지 구성해줘. 각 셀에는 해당 월의 총 지출액을 입력해줘. 라고 했고요. 두 번째 작업인 이상 지출 탐지 및 분석은 위에 만든 요약표를 바탕으로 분석해줘. 그러니까 1번 작업에서 사용한 요약표를 바탕으로 분석해주고 다른 달에 비해 유난히 지출이 많거나 적었던 특이점을 세 가지 찾아줘. 이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데이터의 사용 내역,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사용 내역을 근거로 추정해서 설명해줘 라고 넣겠습니다. 자, 3분 13초 동안 작업을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요청한 대로 잘 해줬고요. 그리고 특이점 이렇게 뽑아줬습니다. 예를 들면 11월에 급증을 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광고비로 많이 썼구나. 개발팀 8월이 급증했는데 봤더니 노트북 샀구나. 영업팀 3월 지출이 급감했어. 출장을 잘 안 갔네.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자, 이제 요 채팅창에서 이걸 보고서로 만들어 볼 건데요. 맥락이 바뀌었죠.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보고서를 만들기 때문에 위의 데이터를 참고해서 2026년 1분기 예산안 초안을 만들고 싶은데 또 네가 알아야 될 건 2026년 1분기에는 신제품 출시를 위한 대규모 마케팅 캠페인이 예정되어 있거든. 그래서 아래 내용을 반영해서 2026년 1분기 예산안 초안을 작성해줘. 그래서 지출 패턴을 먼저 분석을 하고 신제품 출시 마케팅 캠페인을 고려하고 예산안은 캔버스 형식에서 표 형식으로 만들어줘. 그리고 사용 부서와 비용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각 항목에 대한 예산 금액을 포함해줘. 각 예산 항목에 대해 어떤 근거로 그 금액을 책정했는지 산출 근거도 제시해달라 라고 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라고 한 건 캔버스입니다. 캔버스 기능은 파일 추가 및 기타의 더보기에 보면 캔버스라고 있죠. 요 놈을 말하거든요. 요 놈을 하면 별도의 창이 열리면서 우리가 직접 편집도 할 수 있고 또 실제 간단한 워드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입력을 해보면 자, 화면 보시면 별도의 창이 뜨죠. 요게 바로 캔버스 기능입니다. 요거는 다 작성이 되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캔버스 영역을 통해서 표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채팅창에서 그동안 쉽게 할 수 없었던 이런 전체적인 문서의 형태를 갖춘 답변이 나옵니다.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PDF나 워드나 마크다운 문서로 다운로드 되고요. 편집을 누르면 이렇게 해서 편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자나라 AI 이런 식으로 내용도 넣을 수 있고요. 자, 이제 초안이 완성이 되었고 내용을 살펴보면서 수정할 거 요 편집 버튼을 눌러서 수정을 해 주시면 되고 물론 이 과정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편집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초안을 편집하셨다면 보고서를 써야겠죠. 그래서 역시 캔버스를 바탕으로 맥락은 우리가 완성한 2026년 1분기 예산안 초안과 그 산출 근거를 사용할 건데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줘. 근데 그 보고서의 근거는 위에서 우리가 캔버스로 만든 예산안 초안이죠. 자, 보고서의 구조는 보고서 제목, 개요, 부서별, 항목별, 상세 예산, 주요 예산, 항목 설명, 결론 및 기대 효과라고 해서 큰 틀을 잡았고요. 개요는 이 예산안의 핵심 목표와 전체적인 규모를 요약해달라. 부서별, 항목별, 상세 예산은 우리가 앞에서 만든 예산안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주요 예산 항목을 설명하는데 광고 마케팅 예산이 왜 높게 책정되었는지 신제품 출시 때문에 우리가 높게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 근거를 강조해달라. 그리고 이 예산안이 승인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비즈니스 효과 알려달라 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작성한 초안이 이제 보고서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거 가만히 보면 좀 신기하고 재밌어요. 일단 편집 화면에서 보면 이렇게 넓은 화면에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초안이 어떻게 실제 보고서의 텍스트로 바뀌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요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자, 초안이 완벽한 보고서가 되었습니다. 요 내용들 참고해 가면서 또 필요에 의해서 내용들을 수정을 해 가면서
하면서 완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보고서는 다운로드를 통해서 PDF나 워드 파일로 여러분들이 또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동일한 채팅창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무엇이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챗GPT에게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고서 작성에서 맥락이 바뀌어서 어디가 많이 증가했는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라는 걸 물어볼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한 2025년 법인카드 사용 내역 데이터를 사용할 건데 상반기와 하반기 비용 구조를 비교하고 싶다. 목표 두 가지 작업을 순서대로 수행해줘. 첫 번째는요, 비용 증가 항목을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비용 카테고리별 총 지출액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증감률로 계산해줘. 그 중에 많이 증가한 카테고리 탑3를 알려줘. 라고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변화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비용 절감 방안을 제안할 건데 위에서 탑3 찾았잖아요. 그 탑3에 대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3가지 제안해달라 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요건 뭐 굳이 캔버스로 받지 않아도 돼서 캔버스 선택하지 않았고요. 자, 이렇게 비용 카테고리 상반기 하반기 증감률을 비교했더니 광고비, 교통비, 복리후생비가 제일 많네. 왜 늘었을까? 라고 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걸 정리해 주고요. 광고비를 절감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교통비는 이렇게, 복리후생비는 이렇게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정리해 보면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이 비용 카테고리를 활용해서 다양한 분석을 하고 싶은데 이 비용 카테고리 엑셀로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챗GPT를 활용해서 이렇게 비용 카테고리 만들고요. 비용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월별, 팀별 비용 요약표를 생성하고 이상한 거 찾았고요. 그래서 월별로 이렇게 찾았고 특이한 거 3가지 찾았습니다. 그리고 위의 데이터를 참고해서 예산안 초안을 만들어 달라 라고 해서 예산안 초안을 만들었고 이걸 바탕으로 예산안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이 크게 증가한 항목을 식별하고 비용 절감 방안을 요청했더니 요렇게 3개 영역이 비용이 크게 증가했고 왜 증가했냐 나오고 그리고 절감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가공하고 이 숫자의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는 이 숫자가 가지는 인사이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엑셀보다 챗GPT가 훨씬 더 편리하고 유용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엑셀 대신 챗GPT, 이번에는 데이터를 넘어선 텍스트의 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제 세상에는 많은 데이터들이 숫자가 아니라 텍스트로 된 고객의 리뷰, 뉴스, 보고서 같은 비정형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엑셀 자체의 기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루는 분의 수많은 노하우와 혹은 엑셀 이외의 다양한 툴들이 필요한데요. 오늘 챗GPT로 비정형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파일은 확대해보면 고객의 리뷰 아이디와 리뷰 내용이 있는데요. 리뷰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 건 2번 행에 있는 거 긍정, 3번은 부정, 배송 무슨 일이죠? 라고 해서 부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긍정. 이렇게 텍스트를 다 읽어봐야만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뷰 내용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 일일이 읽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한 100개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00개가 넘어가고 1000개, 10,000개 이렇게 넘어가면 사실상 사람이 이걸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걸 챗GPT로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영상을 찍는 사이에 GPT 5.3 인스턴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뭐 큰 차이 있는 건 아니고요. 대답 부분에서 좀 더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세팅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문장을 다양한 조건으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띵킹 모델로 세팅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업로드하고요. 자, 이제 역할 부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객 리뷰를 분석하는 VOC 분석 전문가야 라고 해서 VOC는 고객의 소리라는 Voice of Customer 뜻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리뷰를 분석할 때 챗GPT 역할을 VOC라고 정했고
되겠고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고 그리고 리뷰의 감성을 긍정, 부정, 그리고 중립, 복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제 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겠죠. 첫 번째, 감성 분류입니다. 리뷰 내용을 읽고 전체적인 뉘앙스에 따라 긍정, 부정, 중립, 복합 중 하나로 분류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해도 되지만 얘가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서 나눠졌는지 핵심 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분류했는지 리뷰의 핵심적인 이유를 두세 개의 키워드로 요약해줘. 그런데 한두 개의 키워드가 어떤 거냐? 사이즈 불만, 빠른 배송, 디자인 만족, 나는 요런 걸 원해 라고 해서 한두 개의 키워드로 요약해달라 라고 했으면 이렇게 예시를 넣어줘서 내가 원하는 답변은 대략 이런 거야 라는 것까지 이야기해 주시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최종 결과는 표로 만들어주는데 표에 들어갈 내용은 리뷰 아이디, 리뷰 내용, 감성 분류, 핵심 사유 요렇게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1분 15초 동안 생각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보기 쉽게 이렇게 하면 긍정, 부정, 긍정, 중립, 복합 뭐 이렇게 잘 나오네요. 제가 아까 예시로 이야기했던 배송 무슨 일이죠? 여기까지는 부정인가? 라고 했는데 어제 주문했는데 오늘 오전에 도착했어요. 총알 배송 최고. 요거 보고 긍정 이렇게 잘 판단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중립, 복합 예시는 옷은 마음에 드는데 배송이 오래 걸렸다. 배송만 빠르면 완벽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 감성별 건수를 집계해줘 라고 하면 화면에 건수와 비율 이렇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핵심 사유 탑3를 표로 출력해달라 라고 했더니 자, 봤을 때는 디자인 만족과 퀄리티 만족이 제일 많네요. 자, 이번에는 신상 하객룩 원피스를 홍보하려고 하는데 마케팅 문구를 만들려고 해요. 이때 앞에서 분석한 고객들의 리뷰 중에 긍정적인 부분만 뽑아서 이를 바탕으로 광고 문구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일단 모델은 생각중을 끄고 그러면 GPT 5.3 인스턴트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좀 더 창의적이고 재밌는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작업을 할 때는 인스턴트를 쓸지 띵킹을 쓸지 요거는 여러분들의 개인 취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에는 5.3 인스턴트를 한번 사용하고 프롬프트를 구성해 볼게요. 일단 완전히 바뀌는 거죠. 데이터 분석에서 이제 카피라이터로. 그래서 역할부터 다시 지정해 줍니다. 너는 브랜드 카피라이터야. 맥락은 신상품 하객룩 원피스를 홍보하는데 마케팅 문구가 필요해. 앞서 분석한 긍정 리뷰들을 사용할 거야 라는 게 맥락입니다. 자, 이제 어떤 작업을 할 거냐? 이 긍정 리뷰의 핵심 키워드와 실제 표현들을 활용해줘. 인스타그램 광고 문구 초안을 5가지 버전으로 작성해 달라 라고 해서 출력의 예시 버전 1 어떤 부분에 가중치를 두었나? 인스타그램 문구는 3개 문장으로 구성하고요. 문장이 끝나면 줄바꿈하고요. 관련 해시태그 10개 하고요. 그리고 고객의 실제 후기인 것 같은 톤앤 매너와 이모지를 사용해 달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스턴트 모델이기 때문에 답변이 굉장히 잘 나오죠. 제가 앞서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 때는 인스턴트가 좋냐 띵킹 모델이 좋냐 라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 개인적으로 인스턴트 모델이 컨텐츠의 자연스러움을 표현하기에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 중에 사진빨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버전 4와 그러니까 사진빨 강조와 비슷한 거 5개 더 만들어 달라 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사진빨의 디자인, 사진빨의 핏, 사진빨의 고급스러운 분위기 요렇게 잘 만들어서 5개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 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온 수치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치화하고 전략까지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조사나 경쟁사 분석 등의 깊이 있는 분석을 할 때는 심층 리서치, 딥 리서치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때 앱은 그냥 두시면 됩니다.
사이트는 웹 검색. 물론 특정 사이트를 정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전체적으로 웹에 있는 신뢰도 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웹에서 검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장 조사 분석 전문가로 역할을 부여했고, 그러면 시장 조사를 하는 주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30대 여성이고 우리 쇼핑몰은 여성 쇼핑몰인데 30대 여성, 컨템포러리 브랜드, 자사몰과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우리의 고민은 온라인 판로 확장을 위해 에이블리, 지그재그의 입점을 고려하고 있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너는 시장 조사를 해달라. 조사 대상 업체는 에이블리, 지그재그. 조사 목적은 우리 상황을 고려해 시장 동향 파악 분석을 해주고, 조사 기간은 최근 3년. 분석 항목은 시장 규모, 성장률. 주요 분석 항목은 시장 규모, 성장률, 소비자 동향, 주요 마케팅 전략. 주요 전략은 강점, 약점을 해주고, 시장의 주요 특징, 최신 트렌드, 그리고 시장의 기회 및 위험 요소.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수치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달라 라고 넣었습니다. 요 프롬프트는 시장 조사할 때 많이 쓰는 프롬프트니까 여러분들 필요에 의해서 많이 사용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딥 리서치의 경우는 이렇게 입력을 하면 바로 분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장 조사 계획이라고 해서 이렇게 할 거야. 편집하고 싶으면 이렇게 누르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시작을 바로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서치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 각각의 항목이 진행이 되는 거죠. 요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다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완료까지 29분 걸렸고요. 인용과 검색 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확대창 눌러보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고, 이걸 우리가 또 읽는다면 시장 조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우측 상단에 출처 및 활동 클릭을 하면 이런 출처와 이런 활동을 했다 라는 게 나오고요. 저희는 요 놈을 PDF, 워드, 마크다운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엔 마크다운을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채팅창을 열고 제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업로드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일단 역할은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했고요. 내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 핵심 숫자 데이터들을 추출해서 정리하고 싶다. 목표는 3년간 혹은 2년간 데이터가 모두 있는 경우 보고서에 있는 숫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주고, 표를 추출한 후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추가해서 요 내용을 담은 표를 만들어 달라 라고 해서, 그 표는 에이블리와 지그재그, 에이블리, 지그재그 요 세 개에 대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38초 동안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데이터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추출해서 정확하게 표를 만들었고요. 와, 데이터가 나왔는데 데이터 양이 어마하네요. 굉장히 잘 뽑아줬습니다. 자, 이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제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역할을 부여했지만, 이제 여기서는 시장 조사 분석 전문가로 역할을 부여했고요. 맥락은 두 개입니다. 우리 쇼핑몰은 어떤 쇼핑몰인지, 앞에 딥 리서치 심층 분석할 때 넣었던 데이터와 동일합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서 어떤 플랫폼이 나에게 유리한지 알려줘. 그리고 5가지 기준에 맞춰서 분석해 달라고 해서 주요 타겟, 핵심 강점, 수수료, 주요 마케팅 전략, 우리 브랜드와의 적합성을 반영해서 시장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주요 타겟 연령, 핵심 강점, 수수료 정책, 주요 마케팅 전략, 우리 브랜드와의 적합성, 요렇게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줬고요. 결론적으로 지그재그가 1등이다. 이유는 30대에서 강력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뭐 요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을 할 때 SWOT, SWOT 분석 많이 하는데요. 위의 비교 분석표와 우리 비즈니스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우리 브랜드가 입점했을 때 SWOT 분석
분석을 각각 수행해 달라라고 해서 S는 강점, 약점은 W, 기회는 O, 위협은 T 항목으로 작성해주고 우리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3가지씩 요약해서 작성해주고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자 답변이 나오는데요. 에이블리 입점 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약해주고요. 지그재그 입점 시 역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최종 결론까지 해주네요. 지그재그에 들어가는 게 낫다. 지그재그 입점하고 베스트 SKU 검증 받고 그리고 에이블리 플랫폼 톤에 맞게 재구성 후 확대 요렇게 해라 라고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작업을 좀 정리해보면 시장 분석을 하기 위해서 챗 GPT의 딥 리서치를 통해서 자료를 찾고요.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제가 원하는 목록을 뽑아냅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대로 숫자들이 나오고요. 이 숫자를 바탕으로 시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블리와 지그재그를 분석해주고 그리고 SWOT, SWOT 분석도 실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가야 할 곳은 지그재그다 라는 결론까지 얻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면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줘 라고 하고 더하기 눌러서 더보기에 캔버스 선택하고 입력을 해보면 이제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장 보고서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고의 목적부터 시장 환경 요약, 플랫폼 비교 분석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수합 분석, 지그재그 수합 분석까지 해서 지그재그는 1순위 플랫폼이다. 시나리오 비교, 최종 결론, 실행 제안까지 잘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작업을 바로 보고서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요 설문조사 파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응답자 아이디,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선호 스타일, 구매 요인, 그리고 제한사항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선호 스타일 여기는 엑셀로 처리할 수가 있지만 개선사항 같은 경우는 엑셀로 처리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우선 이 엑셀 파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파일 업로드하고 역할은 너는 리서치 전문가야. 맥락은 객관식 응답 데이터를 사용할 건데 그러니까 여기가 객관식 응답이 되겠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고객이 누구인지 기본적인 프로필을 파악하고 싶어. 요게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첨부된 파일을 통해서 우리 고객을 알고 싶다. 그래서 요청한 게 아래 작업을 순서대로 수행해줘. 응답자의 특징을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세 항목에 대해 각각 응답자의 분포를 계산해줘. 결과 요약, 각 항목별로 어떤 그룹이 가장 많은지 그 비율과 함께 글머리교로 요약해줘 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2분 38초 동안 봤더니 성별, 연령, 거주 지역 그래서 여성인데 20, 30대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요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핵심 고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구매 요인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맥락은 위의 파일을 참고해서 고객층의 응답자 생각을 더 깊이 알고 싶은데 그 고객이 누구냐 아래 조건에 맞게 분석해줘. 성별은 여성, 연령은 20대, 분석 항목 중요 구매 요인, 질문의 응답, 출력 형식은요 중요 구매 요인 항목과 응답수를 포함한 간단한 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답변이 나왔는데 디자인 가격 6대5 이렇게 나오네요. 이번에는 챗 GPT로 개선 제안 그러니까 사용자가 주관식으로 넣은 요 부분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작업을 순서대로 수행해줘. 모든 주관식 답변의 의미를 분석해서 대표적인 의견 그룹 5개로 자동 분류해줘. 각 그룹의 핵심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룹 이름을 붙여주고 각 그룹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 인용구를 하나씩만 뽑아줘. 결과는 그룹 이름, 핵심 의견 요약, 대표 인용구를 포함한 표로 정리해줘 라고 했더니 자 이렇게 5개의 그룹으로 나눠줬고 핵심, 의견, 그리고 실제로 고객들은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대표 인용구까지 굉장히 잘 만들어줬습니다. 가장 큰 불만은 상품 품질 및 라인업 서비스 쪽이고
가격 혜택 요구도 강하고 배송 교환 반품은 구매 후 만족을 좌우하는 체감 포인트다. 뭐 요런 언급도 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뽑은 표에서 페인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 답변을 5개의 그룹으로 묶은 위의 표를 참고해서 이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진짜 불편해하는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싶은데 아래 조건을 고려해서 작업해줘. 부정적 뉘앙스가 강한 그룹에 대해 페인 포인트를 도출해줘. 여기서 페인 포인트는 고객의 불편함, 짜증, 어려움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 이걸 페인 포인트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부정적 뉘앙스가 강한 그룹에 대해서 페인 포인트를 도출해달라 그랬고 각 그룹에 대해서 아래 항목을 포함한 분석 결과 핵심 페인 포인트에 대해서 정의해주고 고객의 실제 목소리를 한 문장으로 인용해 달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배송 교환 반품에서 핵심 페인 포인트는 배송이 느리거나 교환 반품 절차가 번거로워 구매 후 만족도가 떨어진다. 대표 인용구 배송이 빨랐으면 좋겠다. 이런 게 나오고요. 가격 할인 및 혜택은 가격 부담과 부족한 혜택 때문에 구매를 망설인다. 그리고 여기 가격대가 부담스럽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우리는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실제하는 텍스트로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엑셀로는 불가능했던 작업들을 챗 GPT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넘어서 텍스트를 숫자로 변환하거나 혹은 텍스트 그 자체가 가진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우리는 챗 GPT로 다양한 작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엑셀 대신 챗 GPT, 데이터를 이해하는 차트의 힘, 챗 GPT로 차트 만들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로 가득한 표는 현상을 잘 보여주지만 잘 만든 그래프 하나는 단번에 핵심을 꿰뚫는 통찰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챗 GPT에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강의를 찍는 사이에 챗 GPT가 업데이트가 되어서 이전 강의에서는 GPT 5.2 인스턴트 모델이 5.3으로 업데이트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GPT 5.2 띵킹 모델이 5.3을 건너뛰고 바로 5.4 띵킹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모델에 우리가 알고 있는 GPT 5.2 인스턴트와 5.2 띵킹이 들어가 있고요. 일단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GPT 5.4 띵킹이 GPT 5.2 띵킹에 비해서 훨씬 더 생각을 잘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한다. 뭐 요런 정도로만 우선 알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업팀 판매 실적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구성은 판매일, 담당자, 판매 상품, 수량과 단가, 판매 금액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GPT 5.4 띵킹 모델에서 파일을 업로드 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에서 담당자별 판매 금액을 정리해서 실적 요약표를 만들고 이를 그래프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할, 너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야. 맥락,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줘. 목표, 아래 작업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줘 라고 해서 담당자별로 판매 금액의 총 합계를 계산해줘. 그리고 판매 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실적 요약표를 만들어줘. 요거 하나의 작업 했고요. 두 번째, 실적 요약표를 기반으로 아래 조건에 맞게 가로 막대 그래프를 그려줘 라고 해서 그래프의 제목은 2025년 하반기 직원별 판매 실적으로 해줘. 가장 판매액이 높은 직원이 맨 위쪽에 오도록 정렬해줘. 각 막대의 색상은 시원한 파란색 계열로 해줘. 그리고 막대 끝에 판매 금액을 넣어서 제가 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적 요약표를 만들고 이를 그래프로 만드는 두 가지 작업을 하나의 프롬프트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답이 나왔습니다. 실적 요약 그리고 하반기 직원별 판매 실적이라고 해서 요렇게 잘 나왔는데 어머나 이거 뭐야. 그래서 이렇게 한글이 깨지는 경우가 있죠. 표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프에서 요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검색 엔진에서 나눔 고딕 검색해서 네이버의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눔 글꼴 클릭을 해서 뭐 전체를 다운로드 받아도 되고요. 저는 요 나눔 고딕 요 놈만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하기 눌러서 사진 및 파일을 추가하는데 여기 보면 TTF나 OTF가 있거든요.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나눔 고딕 TTF라는 폰트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다른 폰트를 하고 싶다면 이 중에 다른 폰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나눔 고딕 TTF 요거를 업로드하고 이렇게 텍스트를 표시합니다. 그래프에 한글을 표시할 수 있도록 내가 첨부한 나눔 고딕 폰트를 설치해줘. 그래프의 모든 텍스트는 이 나눔 고딕 폰트를 적용해줘 라고 입력을 하면 자 요렇게 그래프에 한글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보면 요렇게 어색한 부분이 있잖아요. 요런 부분은 제가 요렇게 캡처를 해서 캡처한 부분을 첨부하고 숫자가 그래프를 넘어가서 보기 싫어 수정해줘 라고 하면 자 그래프가 나왔고요. 이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적용된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면 되고 그래프에서 수정사항은 이 부분을 캡처해서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주면 이렇게 수정을 해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수정하지 말고 한 번에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이럴 수 있죠. 이럴 때는 이 파일 다시 첨부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폰트 파일도 업로드해 줍니다. 이제 나머지는 동일하게 역할, 맥락, 그리고 실적 요약표 만들어라 동일하고요. 그래프 그릴 때만 이렇게 한글을 표시할 수 있도록 내가 첨부한 나눔 고딕 폰트를 설치해줘. 그래프의 모든 텍스트에 이 나눔 고딕 폰트를 적용해줘. 나머지는 동일하게 넣어줍니다. 이제 업로드를 해주면 자 이렇게 한 번에 1분 21초 동안 계산을 해서 이렇게 그래프와 표가 잘 나왔고 하단에 요약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지은 담당자가 1,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네요. 자 이번에는 요 그래프를 다시 업로드하면서 월별로 판매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알 수 있는 선 그래프를 만들어 볼게요. 모델 5.4 띵킹으로 했고요. 파일을 추가하고 그리고 나눔 고딕 폰트도 추가해 줍니다. 이제 너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야. 내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줘. 아래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줘. 판매일을 기준으로 판매 금액의 월별 합계를 계산해줘. 월별 매출을 요약하고 표로 만들어줘. 라는 첫 번째 작업 요청했고요. 이어서 위에 월별 매출 요약표를 기반으로 아래 조건에 맞는 꺾은 선 그래프를 그려줘. 그리고 요거는 공식처럼 한글 폰트를 적용해 달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프에서 한글을 표시할 수 있도록 내가 첨부한 나눔 고딕 폰트를 설치해줘. 그래프의 모든 텍스트에 이 나눔 고딕 폰트를 적용해줘. 그래프의 제목, X축, Y축, 각 월의 데이터 지점마다 동그란 표식, 마커를 추가해줘. 붉은색 계열로 해주고 각 표식 위에 해당 월의 매출액을 숫자로 표시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1분 20초 동안 생각해서 답변이 나왔고 2025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는데 그래프를 보면 너무 여백이 좀 좁기도 하고 선과 글씨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지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캡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그냥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자연스럽게 넣으면 됩니다. 너무 여백이 없기도 하고 선과 텍스트가 겹치니 읽기가 어렵다. 다시 수정해줘 라고 넣어보면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그래프보다 훨씬 읽기 좋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정리하면 폰트 파일과 데이터를 놓고 월별 매출 요약 표를 만들고 또 추이를 알 수 있는 꺾은 선 그래프를 그려달라 라고 요청을 했고요. 자 이렇게 그래프와 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표의 수정 부분을 이렇게 체크해서 수정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깔끔하게 수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별 총 매출, 광고비, 인건비, 운영비, 물류비 이렇게 월별 성과 데이터를 준비했고요. 이걸 추가해서 총 비용 구성표와 원 그래프를 중심으로 요 각각의 광고비, 인건비, 운영비, 물류비의 비율을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프 그릴 때 한글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더하기 누르고 나눔 고딕 업로드 했고요. 데이터 분석 전문가라고 역할을 부여하고 내가 첨부한 파일 확인해 달라 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아래 내용을 순차적으로 수행해 달라 라고 해서 파일에 있는 각 항목의 전체 기간의 총 합을 계산해줘. 총 비용 구성 표를 만들고 출력해줘 라고 했고요. 그리고 목표 2번은 위에서 만든 총 비용 구성표를 바탕으로 한글 표시를 위한 프롬프트 나눔 고딕 폰트를 설치해주고
그래프의 모든 텍스트에 나눈 고딕 폰트를 적용해달라 요청을 했고요. 이제 그래프의 제목은 전체 비용 구성 비율로 해달라. 원 그래프의 색상은 파스텔 계열로 해줘. 각 항목의 이름과 함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퍼센트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해줘.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시각적으로 돋보이도록 살짝 떨어뜨려줘. 더 세련된 디자인을 위해 가운데가 비어있는 도넛 형태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와우, 너무 예쁘게 잘 나왔네요. 도넛 형태의 원 그래프, 한글 굉장히 잘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광고비, 인건비, 운영비, 물류비, 총 합계, 비율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더 요청을 하면 그래프의 각 항목에 금액도 추가해서 그려달라고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면 자, 이렇게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잘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약간 더 요청을 하면 여기 그래프랑 숫자가 겹쳐 있죠. 그래서 전 이런 것도 싫어하거든요. 그냥 제가 원하는 내용, 그래프와 텍스트가 겹치지 않도록 여백을 추가해줘.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까 전보다 훨씬 낫네요.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고비랑 총 매출 요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광고비가 높아지면 매출도 높아진다. 뭐 이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새로운 채팅창에서 파일과 폰트를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데이터 전문가로서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 주는데 나는 아래 조건에 맞는 분산형 차트를 그리고 싶어. 그리고 나눈 고딕을 설치하고 그래프의 모든 텍스트에 이 폰트를 적용해 달라 라는 문구 넣었고요. 광고비와 총 매출 데이터, 그러니까 광고비와 총 매출 데이터 이 두 가지를 참고해 달라. X축은 광고비, Y축은 총 매출, 각 축의 단위는 만원 단위로 해달라. 데이터의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프의 추세선을 추가해달라. 점들이 겹쳐 보일 때를 대비해 각 점들의 색상은 투명도를 살짝 적용해달라 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와우, 이렇게 광고비와 매출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상관관계가 있네요. 그래서 아래쪽에 관련 데이터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업했다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실적과 성장률을 하나의 그래프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매출과 영업이익을 각각의 그래프로 나타내어 볼 건데요. 자, 프롬프트는 이렇게 해볼게요. 너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고 내가 첨부한 파일 두 가지죠. 월별 성과 데이터와 나눈 고딕, 목표 1 아래 두 가지 새로운 값을 계산해서 기존 표에 추가해 출력해줘. 총 비용, 광고비, 인건비, 운영비, 물류비 이렇게 되겠죠. 광고비, 인건비, 운영비, 물류비. 그리고 영업이익은 총 매출에서 총 비용을 뺀 값. 그러니까 총 매출에서 총 비용을 뺀 값. 자, 이제 콤보 차트를 그려주는데 그래프에 한글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눈 폰트를 설치해주고 그래프의 모든 텍스트에 나눈 폰트를 적용해주고 총 매출은 막대 그래프에 표현하고 Y축은 왼쪽에 영업이익은 꺾은 선 그래프로 표현해주고 Y축은 오른쪽에 보조축을 사용해줘. 그래서 요거는 막대 그래프에 대한 거, 요거는 꺾은 선 그래프에 대한 X축과 Y축 정해줬고요. 막대 그래프와 꺾은 그래프는 가독성이 높게 색상을 조합해서 맞춰주고 그래프의 제목은 월별 총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X축은 월, 왼쪽 Y축은 총 매출, 요게 막대 그래프죠. 오른쪽 Y축은 영업이익, 요거는 꺾은 선 그래프로 표시해 달라. X축의 각 항목은 서로 겹치지 않도록 세로로 출력해주고 Y축의 항목은 만원 단위로 표시해주고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색상을 선택해달라 라고 뭔가 좀 많이 요청을 했지만 사실 요 내용은 그래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느냐 뭐 요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우, 그래프가 잘 나왔는데요. 막대 그래프와 선 그래프가 구분이 잘 안되네. 색상을 다시 조정해줘 라고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와우, 확실히 그래프가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러면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확실히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복잡한데요. 요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월별 총 매출 추이와 전체 비중 요 두 가지를 다루는 그래프를 한 번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총 매출 그래프, 선 그래프,
비율 그래프, 원 그래프 요거를 하나의 이미지에 동시에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파일을 이렇게 첨부했고요. 역할은 너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야. 내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줘. 아래 두 개 차트를 일행 2열 구조의 대시보드로 한꺼번에 만들어주는데 공통 조건은 그래프에 한글을 표시할 수 있도록 내가 첨부한 나눔 고딕 폰트를 설치해주고 그래프에 모든 텍스트에 이 나눔 고딕 폰트를 적용해주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차트는 가독성 높게 색상 조합을 맞춰달라 라고 요청을 했고요. 자 이제 1열 그리고 왼쪽 차트 월별 총 매출 추이는 꺾은 선 그래프로 월을 기준으로 총 매출의 합계를 계산해서 그려줘. 그래프 제목 X축 Y축 이름 데이터 값을 명확하게 표시해줘. 매출 단위는 만원으로 해줘. 오른쪽 차트는 전체 비용 구성 비율 도넛 차트로 광고비 인건비 운영비 물류비의 전체 기간 총 합계를 계산해서 그려줘. 각 항목의 이름과 비율을 표시하고 가장 큰 항목을 강조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46초 동안 생각해서 월별 총 매출 전체 비용 구성을 해서 와우 그래프를 이렇게 잘 만들어 줬습니다. 이건 뭐 거의 수정할 게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 줬네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표로 출력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 엑셀 대신 챗 GPT 바로 바이브 엑셀을 자동화할 건데 뭘로 하느냐 GPTs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챗 GPT에 보면 사이드바 열기에 GPT에 보면 GPT 탐색이라고 있어요.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이 GPTs는 뭐냐면 맞춤형 챗봇입니다. 그래서 이 챗 GPT는 이 채팅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롬프트라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답변으로 유도해가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까지 배웠었는데 이걸 계속 반복하려고 하다 보니 이거 역시도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작업은 일정하니 이걸 프롬프트로 고정시켜 놓고 내가 필요할 때 그 프롬프트를 꺼내서 그냥 쓰는 맞춤 챗봇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다양한 맞춤 챗봇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걸 다루진 않을 거고요. 저는 내 GPT 클릭을 하면 내가 만든 GPT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GPT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우선 이름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름은 이 GPT의 이름이고 너 뭐 할 건데? 라고 하는 걸 내가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할 건 뭐냐면 요 고객 데이터 분석 여기 보면 고객 아이디, 고객명, 성별, 나이, 지역, 가입일, 최근 구매일, 총 주문 횟수, 총 구매액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파일을 저는 매번 정기적으로 가공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가공했느냐 일단 파일 업로드 하고요.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구성했습니다. 너는 RFM 분석 모델을 활용한 CRM 마케팅 전문가야. 맥락 내가 첨부한 고객 데이터 파일을 분석해줘. 분석 기준일은 데이터의 최신 날짜를 기준으로 해. 모든 고객을 4개 그룹으로 분류해줘. 목표 아래 작업을 자동으로 실행해. RFM 점수 계산 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고요. 고객 등급을 분류할 거예요. VIP 조건, 이탈 고객 조건, 우수 고객, 일반 고객의 조건을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 결과 출력 고객 등급별 인원수와 비율 표시, 고객 아이디, 고객명, 고객 등급, RFM 점수, 표로 정리, 각 등급별 특징과 마케팅, 전략 한 가지씩 제안이라고 이렇게 넣었고요. 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인원수, 비율, 그리고 RFM 점수가 나왔는데 444 이 뭐지? 그래서 RFM 점수는 어떻게 계산했지? 이렇게 계산했다. 아 이게 보니까 444가 이렇게 각각이네요. R이 4점, F가 4점, M이 4점. 그래서 제가 합한 점수를 넣어달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합한 점수로 RFM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은 계속 추가가 될 거고 고객이 추가할 때마다 저는 이걸 반복해야 된다. 아 이러면 이걸 또 메모장에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갖다가 쓰고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GPT가 필요한 겁니다. 일단은 GPT 만들기도 있고 구성도 있는데 우리는 이미 프롬프트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구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름은 고객 세분화 전문가, 설명은 제가 알아먹을 수 있게 최근성, 빈도, 구매액을 기반으로 고객 등급을 자동 분류하고 마케팅 전략을 제안합니다. 라고 했고요. 앞에서 넣은 프롬프트를 그대로 집어넣고 다만 몇 가지 수정
수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맥락 부분에 내가 첨부한 고객 데이터 파일을 분석해줘 라고 하고요. 아래 작업을 자동으로 실행해줘 라고 넣었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가면 되고요. 주의사항에 파일 업로드가 되면 바로 시작해라. 분석 과정을 단계별로 간단히 설명해라 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대화 스타터는 이런 거거든요. 채팅창에 뭘 넣어야 되는지 이런 걸 안내해주는 일종의 예시 문장입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는 저만 쓰니까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고요. 지식은 GPT가 알고 있어야 될 파일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뭐 특별히 그런 게 없습니다. 권장 모델은 저는 5.4 띵킹 가장 좋은 모델로 할 거고요. 기능은 나머지는 다 꺼줘도 코드 인터프리터 및 데이터 분석 요거는 꼭 켜주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그대로 두면 되고요. 여기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새로운 챗 GPT 창을 열어서 아래 내용에 맞는 2D 일러스트 로고 이미지를 1대1로 만들어 달라 라고 해서 고객 세부나 최근성 빈도 구매액을 기반으로 GPT-3의 제목, 설명을 넣고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런 정도 나왔습니다. 전 요걸 다운로드 받고요. 자, 그리고 이곳에 업로드 했습니다. 약간 더 심플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서 고객 데이터 분석 파일, 아까 우리가 테스트했던 그 파일을 그대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파일만 넣었을 뿐인데 제가 내부에 입력한 이 파일을 바탕으로 자, 이렇게 고객 등급별 인원수와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내용과 좀 차이가 있다면 얘는 444 우리가 채팅창에서 했던 건 4점 척도로 했거든요. 맥스가 4였는데 얘는 맥스가 5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점수 계산할 때 각각의 점수는 최대 4점, RFM 점수는 R 더하기 F 더하기 M의 값을 넣어줘. 이걸 하고 다시 한번 고객 데이터를 넣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들면서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테스트하다가 뭔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프롬프트를 고치고 요렇게 맞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4점 척도로 고객 등급을 분류하고 RFM 점수를 잘 계산을 해줬고요. 마케팅 전략도 이렇게 해줬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럼 만들기. 나만 보기는 나만 볼 수 있는 거고요. 링크는 팀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고요. GPT 스토어는 GPT 탐색에 노출되는 건데 여기는 뭐 굳이 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팀원과 나누고 싶다 이런 경우 많겠죠. 이럴 때는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 이렇게 하면 되고 나만 보기는 나만 사용할 때 쓰시면 된다. 뭐 이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GPT 보기 클릭을 해서 나오죠. 요게 그냥 파일을 업로드하고 엔터만 치면 프롬프트 복잡한 거 안 넣어도 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GPT에 세팅이 된 프롬프트가 알아서 작동을 해서 답변을 출력하게 되고요. 이때 우리가 선택한 GPT 5.4 최신 모델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만 넣었는데 2분 16초 동안 생각해서 RFM 점수를 잘 뽑아 줬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복잡한 데이터들을 정제하고 클리닝하는 GPT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강의에서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챗 GPT를 이용해서 가공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요. 이번에는 GPT 탐색에 들어가서 내 GPT 들어가면 아까 우리가 만든 이런 GPT가 있고요. 자, 이제 GPT 만들기 클릭을 해서 구성에서 이름은 데이터 클리닝 마스터, 설명은 지저분한 엑셀 데이터를 깔끔하게 자동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클리닝 마스터에 올리는 로고를 만들어줘. 1대1 사이즈 라고 요청을 하면 와우, 이거 마음에 드네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침인데요. 지침은 너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야. 지저분한 데이터를 내가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깨끗하게 정리해줘. 목표, 파일이 업로드 되면 다음 작업을 자동으로 실행해. 데이터 진단 리포트, 전체 데이터 개수와 각 열의 데이터 타입을 파악하고 빈 셀 위치와 개수를 확인하고 중복된 행을 찾고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를 찾는다. 자동 정제 작업, 날짜 형식, 시간 형식, 금액, 텍스트 앞뒤 공백 제거,
사용자명 표기 통일, 한글 우선, 영문은 한글로 변환, 부서명 통일, 정식 명칭으로, 완전히 중복된 행은 하나만 남기고 제거, 비고란의 빈값 그대로 유지, 시간의 빈값은 000000으로 채우기, 금액의 빈값은 별도로 표시하여 확인 요청, 중요 정보, 사용자명, 가맹점명, 빈값, 확인 필요 표시. 4번 정제 결과 요약, 처리 전후 데이터 비교, 수정된 항목 개수, 제거된 중복 개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번 최종 출력, 정제된 깨끗한 데이터를 표로 보여주기, 다운로드 가능한 엑셀 파일 제공. 주의사항입니다. 데이터 정리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중요한 변경사항은 처리 전에 확인을 받아라. 자, 요렇게 했고요. 권장 모델은 GPT 5.4, 기능은 나머진 다 끄고 코드 인터프리터만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이제 테스트 해봐야겠죠. 파일을 첨부해서 가공이 되는지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해달라 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제가 만들기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 이렇게 이제 완성된 GPT를 저장했고요. 이제 한번 GPT 보기 클릭해서, 자, 여기서 5.4 띵킹, 이제 파일을 추가하고요.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별도의 프롬프트를 넣지 않지만 GPT에 포함이 되어 있는 프롬프트에 의해서 내용이 가공이 됩니다. 자, 답변이 나왔습니다. 몇 개 항목을 수정했고, 수정한 데이터 이렇게 되고, 다운로드는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것까지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GPT를 통해서 자주 쓰는 프롬프트를 미리 정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엑셀 대신 챗 GPT, 마지막으로 엑셀 자동화를 위한 AI 도구들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엑셀 대신 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엑셀에는 이런 기능이 없나? 있습니다. 바로 코파일럿이고요. 화면처럼 우측 상단에 요 사이드바를 누르면 이렇게 코파일럿이 뜨니까 언제든지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MS365 구독자여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정의 구독에 보시면 AI 크레딧 잔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60개 정도 크레딧이 제공해 주고요. 하나 질문하면 대략 1크레딧이 소진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크레딧은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까지 여러 곳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맛보기 기능이고요. 요 AI 크레딧을 더 많이 사용하고 싶다. 즉 코파일럿 기능을 적극적으로 쓰고 싶다 라고 하면 월 15,500원의 패밀리 요금제나 혹은 아예 AI 기능에 특화된 프리미엄 29,000원 요금제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월간 성과 보고라는 파일을 열었고요. 이제 코파일럿 열어서 본격적으로 편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6월 매출이 가장 높은 탑5를 알려줘. 그러면 날짜를 참고해서 매출액이 가장 높은 제품들을 알려줄 예정입니다. 한번 입력을 해보면 보시면 파이썬 코딩을 해서 이렇게 답변이 잘 나옵니다. 이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월간 성과 보고서에서 숨겨진 패턴과 이상 신호를 찾아줘. 특히 다음 관점에서 분석해줘. 매출과 반대로 움직이는 지표가 있는지, 특정 제품이나 담당자의 비정상적인 패턴, 최근 3개월간 급격한 변화가 있는 항목,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화면에 있는 데이터를 참고해서 프롬프트에 맞게 답변을 출력할 건데, 자,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첫 번째, 매출과 반대로 움직이는 지표. 두 번째, 특정 제품이나 담당자의 비정상적인 패턴. 세 번째, 최근 3개월 급격한 변화가 있는 항목. 자, 이렇게 답변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엑셀에서는 이렇게 확인하면 돼 라는 팁도 같이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에서 질문하고 답변받고 나 이런 게 궁금해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데이터에 대한 궁금함을 물어보고 답변하는 말 그대로 코파일럿 부조종사 역할은 잘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해본 챗 GPT에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시각화하고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아쉽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쪽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나날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구글의 시트에 들어간 제미나이입니다. 화면이 아까 엑셀이랑 비슷하죠? 우측 상단에 이렇게 별 모양 누르면 제미나이가 이렇게 뜨고요. 제미나이는 일단 앞에서 우리가 본 엑셀에 비해서는 할 수 있는 작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2분기 전체 매출 현황을 요약해줘. 월별 매출 추이와 총 매출, 평균 달성률을 포함해서 분석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그래프도 그려주고요. 아래쪽에 내용도 넣어줍니다. 그래서 삽입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삽입하고 싶은 곳을 클릭해서 여기 삽입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내용도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자, 동일한 채팅창에서 다시 데이터가 있는 시트로 옮긴 다음에 담당자별 2분기 실적을 분석해줘. 매출액 기준 상위 5명과 하위 5명을 찾고 각 담당자의 목표 달성률과 함께 보여줘 라고 하면 상하위 5명의 매출을 분석했습니다. 삽입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삽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분석한 내용도 삽입을 해서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한번 프롬프트를 넣어볼게요. 2분기 영업 실적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차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줘. 월별 추이, 팀별 비교, 제품별 매출 비중이 모두 보이도록 구성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면 자, 그러면 팀별 2분기 총 매출 비교 삽입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2분기 월별 매출 실적 추이 클릭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석 내용도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다양한 시각화 디자인을 요청해도 되는데 저는 오늘 히트맵을 만들어 달라. X축은 제품명, Y축은 담당자 이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와우, 이렇게 히트맵이 만들어졌고요. 삽입을 한번 해보면 이런 히트맵이 나왔습니다. 약간 특이한 건 나머지는 이렇게 실제 차트가 들어갔는데 히트맵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드바에 있는 제미나이 창에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제미나이의 유료 버전, 유료 사용자들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미나이에서 한번 데이터를 가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 관련돼서는 제가 풀 영상을 따로 찍어놨고요. 여기서는 데이터 분석 과정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모델은 프로 모델로 설정을 하고요. 파일 업로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월별 성과 보고서 요 엑셀 파일을 첨부합니다. 자, 그리고 제미나이가 잘 분석한지 궁금해서 업로드한 영업팀 2분기 실적 파일 전체 구조를 분석해줘. 어떤 데이터가 있고 총 몇 명의 담당자가 있고 어떤 제품들을 다루는지 요약해서 설명해달라 라고 하면 자, 이렇게 데이터 구조, 담당자 수, 취급 제품 목록까지 잘 다뤄줍니다. 자, 그럼 간단한 거 한번 물어볼까요? 2분기 전체 매출 총액과 평균 매출을 계산해줘. 그리고 매출이 가장 높은 담당자 탑3와 가장 많이 팔린 제품 탑3를 찾아서 표로 정리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잘 뽑아주고요. 재밌게도 시트로 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와 마찬가지로 제미나이도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썬 코딩을 하게 되는데 여기 코드, 표시 숨기기를 통해서 어떤 코딩으로 이런 답변이 나오는지 알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거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단순히 데이터를 요약하는 거 말고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요청해 볼게요. 영업팀 50명의 담당자별 실적 패턴을 분석하고 상위 20% 성과자들의 공통된 판매 전략을 찾아줘. 특히 어떤 제품 조합을 주로 판매하는지 분석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면 상위 20% 성과자 김철수의 전략, 1번 전략, 2번 전략 이렇게 나오고요. 영업팀 개선 포인트, 묶어 팔아라 요런 내용들을 제안해줍니다. 자,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 월별 매출 추이를 분석하고 급격한 성과 변동 있는 담당자나 제품을 찾아줘. 목표 달성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케이스도 포함해서 분석해줘 라고 요청을 하니 월별 매출 추이 요약해 주고요. 성과 급변동 담당자 누구 이렇게 분석을 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시각화, 그러니까 차트도 잘 그리는지 요청해 볼게요. 영업팀 2분기 실적 데이터에서 4, 5, 6월의 전체 매출 추이를 라인 차트로 그려줘. 각 월의 목표 대비 실제 매출도 함께 표시해 달라 라고 요청을 하면 네,
이렇게 잘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텍스트는 모두 한글로 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 챗 GPT와 다르게 별도의 한글 파일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글이 들어간 그래프를 그려주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차트를 4개 요청했습니다. 막대 그래프, 파이 차트, 히트맵, 히스토그램 요렇게 하나 안에 다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 화면처럼 와우 4개의 그래프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아래쪽에 설명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차후에 제미나이 관련돼서도 어떻게 하면 엑셀 대신 제미나이를 쓸 수 있는가 이런 강의를 다루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사용법은 챗 GPT와 거의 비슷합니다. 챗 GPT에 비해서 또 편한 점도 있고요. 물론 불편한 점도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제미나이도 챗 GPT에서 쓴 것처럼 사용하시면 대부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로드가 있는데요. 클로드는 일단 오프스, 소넷, 하이쿠 이렇게 3가지 모델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오프스가 제일 좋은데 사용 한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월 $20 내서는 오프스 작업이 사실상 힘들고요. 최소한 월 $100는 내야 되기 때문에 소넷 4.6 요 놈으로 작업해 주시면 좋고요. 특히 요거 확장사고, 요게 추론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넷 4.6에 확장사고 스위치 켜놓고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일하게 파일 추가 및 사진 추가 눌러서 영업팀 2분기 실적 관련된 파일을 업로드하고, 업로드한 영업팀 2분기 실적 파일의 전체 구조를 분석해줘.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총 몇 명의 담당자가 있는지, 어떤 제품들을 다루는지 요약해서 설명해 달라 라고 요청을 하면, 추론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추론해서 파일의 구조를 이해하고 담당자 및 팀 정보, 월별 실적, 취급 제품 뭐 이런 정보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분기 전체 매출 총액과 평균 매출을 계산해줘. 그리고 매출이 가장 높은 담당자 3명과 가장 많이 팔린 탑3를 표로 정리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보시면 이렇게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모델 한번 바꿔볼게요. 저는 참고로 $200짜리 요금제를 쓰고 있거든요. 오프스 가장 좋은 모델에서 동일하게 파일을 업로드하고 영업팀 50명의 담당자별 실적 패턴을 분석하고 상위 20% 성과자들이 공통된 판매 전략을 찾아줘. 특히 어떤 제품 조합을 주로 판매하는지 분석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면 답변이 나오는데, 솔직하게 저랑 여러분들이 대부분 묻는 프롬프트의 수준은 오프스 모델을 쓰나 소넷 모델을 쓰나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제가 이 작업하면서 느끼는 게 프롬프트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조건이 붙을 때, 이럴 때는 소넷에 비해서 오프스가 더 좋은 답변을 하더라고요. 자, 일단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시키진 않았지만 엑셀로 구성을 해줬고요. 결과를 채팅창에 표시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채팅창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일단 빠르게 볼 때는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로드의 큰 장점은 실제로 엑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을 깔끔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것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4월부터 6월까지 월별 매출 추이를 분석하고 급격한 성과 변동이 있는 담당자나 제품을 찾아줘. 목표 달성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케이스도 포함해서 분석해달라 라고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답변이 나왔습니다. 월별 매출 추이 및 이상 변동 분석, 그리고 1번, 2번, 3번부터 쭉 데이터가 정리되어서 잘 나오고요. 그리고 맨 하단에 종합 인사이트까지 잘 답변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클로드는 챗 GPT의 캔버스처럼 아트팩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영업팀 2분기 실적 데이터로 한눈에 보이는 화면을 만들어줘. 메뉴에 중요한 숫자 4개를 네모 칸에 넣어줘. 전체 매출, 목표 달성, 제일 잘한 사람, 어떤 제품이 많이 팔렸는지 그래프로 그려주고, 3, 4, 5, 6 매출 변화 선으로 이어주고, 각 제품이 얼마나 팔렸는지 보여주고, 매출 높은 10사람을 순서대로 정리해달라. 보기 좋게 색도 넣어서 예쁘게 만들어 달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클로드가 제가 입력한 프롬프트를 이해하고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답변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시꺼멓게 나와서 제가 라이트 모드로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와우,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요걸 다운로드 받아서 큰 화면에 열어보면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이게 실제 작동하는 웹페이지니까 선택 기능을 추가해 달라고 했고요. 팀 선택하기, 보고 싶은 달 고르기, 담당자 이름으로 찾기, 이렇게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보면 자,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줬는데 요거는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큰 창에서 보겠습니다. 오, 팀 선택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좋네요. 그리고 월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담당자 이름 제가 O 치면은 O가는 2명 있네요.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파일럿부터 구글 시트, 제미나이, 클로드까지 챗 GPT 말고 엑셀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